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frequency response of source follower를 좀 볼 거고요. source follower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언제 쓰여요? 버퍼로 많이 쓰이고 인풋이 게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이 여기 소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개인이 여기가 이제 만약에 RL이라고 하면 1/GM RL 그리고 RL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이 1보다도 작고 그래서 1보다 작은 개인을 보면은 얘를 쓸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로 이상한 1보다 작은 앰플리파이어인데 왜 쓴다? 왜 쓴다고 했냐면 여기 인풋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크고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작은 특징이 있어서 앞에서 받은 전압을 뒷단에 그대로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버퍼로서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그래서 우리가 소스 팔로워라고 했었죠. 자, 얘도 여러분 캡이 다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고 그래서 그 캡에 따라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부터 보는 게 여태까지 계속 일반적인 방식이었죠. 뭐예요? 첫 번째, 이쪽에 커플링 캡이 달렸을 때, 그쵸? 그래서 커플링 캡 달리고 뭐 앞에 possibly 뭐 여기 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예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저항을 달아요. 자, 이렇게 다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일단은 소스 팔로워는요, 여러분 그 보통은 여기 저항을 많이 달기도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제가 여기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 저항이 있어요. RL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아웃풋을 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인풋 쪽으로 우리가 커플링 캡을 통해서 넣어줘야 되죠. 근데 얘가 어떤 전압으로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여기다 커플링 캡만 달면 어떻게 돼요? 붕 뜨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처럼 이렇게 커플링 요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요. 소스 팔로워는요, 얘가 무조건 지금 VDD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어스를 잡을 때 얘가 요거보다 작고 가능한 한 높으면 좋은 이유는 여기가 볼티지 헤드룸이 커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즉 여기가 전압이 일정 VTG보다 커야 얘가 켜져 있는 걸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한 크면 좋은데 얘를 세츄레이션 동작 영역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얘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바이어싱 하는 게, 자 보세요. 어떻게 바이어싱 하냐면 소스 팔로워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R을 달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미세하게나마 잡히는 거예요. VDD로 잡히는 거예요. VDD로 잡히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인풋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VDD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얘가 움직여서 살짝 높아진다고 한들 여러분 어때요? VDS가 VGS-VTH보다 클 것 같죠? 이게 VTH보다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얘를 VDD 중심으로 잡아놓고 여기 R 대신 여기 아웃 있잖아요. Vout에서 RL에 걸리는 요 Vout이 위아래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볼티지 헤드룸을 이쪽에 많이 주기 위해서 얘를 최대한 큰 전압으로 바이어싱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 팔로워는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고요. 얘도 전압이 상당히 클 여지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요 전압을 R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저항은 실제로 큰 역할을 못하게 돼요. 앞에서 본 커먼 소스처럼. 자, 그래서 얘를 굳이 안에 넣지 않고 식을 세워도 여러분 왜 안 넣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쵸? 넣더라도 여러분이 별개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플링 캡이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여기 RI를 달았고 CI 달았고, 자, 요거에 의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는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로가 0에 있는 것처럼 막 20으로 달려오다가 요 1/RI CI, 즉 오메가가 1/RI CI일 때 여기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이런 리스폰스를 얘가 제공한다고 했고, 이게 이제 로우 프리퀀시 롤오프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여러분 11.11에서 한 거예요. 얼레디 한 거다. 자, 그래서 뭐 별게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좀 집중해서 보태지만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별것도 아니고 여러분 11.11에서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뭐다?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캡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는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생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캡 있죠. 커플링 캡이나 바이패스 캡 같은 거 말고 이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생기는 unavoidable하게 생기는 캡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작은 캡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작은 캡들은 오직 하이 프리퀀시에서 잘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트랜지스터에 있는 캡을 다 뜯어가지고 넣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하는 김에 해볼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CGD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뭐가 있어요? 왼쪽만 집중해서 보시면 CGS가 있죠. 자, 그리고 요게 두 개가 각각 뭐가 있어요? CDB가 있는 거고 이쪽에 CSB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아웃풋 쪽에 로드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면 CL이고요. 얘가 원래 달려있는 거죠. 이건 넥스트 스테이지랑 관련된 얘
얘 소스 팔로워 입장에서 드라이브 해야 되는, 이 소스 팔로워 입장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아웃풋 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CL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얘는 그리고 얘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양쪽이 AC 입장에서 둘 다 안 변하기 때문에 둘 다 AC 그라운드를 양단에 똑같이 갖고 있어요. 캡이 양단에 똑같은 전압을 가진다? 의미 없다 그랬죠. 자, 그다음 얘는 인에 따라서 바뀌고 얘도 인에 따라서 바뀌는 노드고 얘도 이 전압이 인이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캡은 살려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같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려서 나타낸 게 바로 요 오른쪽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물론 여러분 밀러 이펙트 이용해서 쪼개셔도 돼요. 그쵸? 얘 이렇게 CGD 이렇게 내려놓고 얘는 왜냐면 이쪽은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해서 CGD 내려놓고 고하시고 이쪽에도 캡 얼마 되는지 요거 밀러 이펙트로 두 개 쪼개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소스 팔로워는 특히 소스 팔로워는 여러분 요게 밀러 이펙트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고요. 또 여러분 또 얘 우리 밀러 이펙트 말고 앞에서 배운 뭐 도미넌트 폴 어프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도미넌트 폴 어프로치는 뭐였어? 도미넌트 폴은 내가 이 C 뭐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V인분의 Vout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폴을 실제로 여기 V인분의 Vout S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에 해당하는 거를 방정식을 해체해가지고 여기서 폴을 구해내는 거죠. 그렇게 구해냈을 때 얘를 다이렉틀리 뭐 근의 공식이나 아니면 실제로 근을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얘가 엄청 크다. 그래서 하나가 도미넌트하게 결정한다 해서 그렇게 구했던 도미넌트 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선 또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종 어프록시메이션 잘 안 맞으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실제로 스몰 시그널 모델로 그린 다음에 이그젝트한 방법으로 KVL, KCL 쓰셔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꿔서 이렇게 쓸 거고요. 작전을 먼저 세우셔야 되죠? 우리가 모르는 거 지금 뭐 V인분의 Vout, 그렇죠? 그거 구할 거야. 자, 그러면 그거 구할 때 내가 GM도 알고 CGS, CGD 요거는 다 미지수가 아닌 거고요. 여러분 이 VGS는 중간에 여러분이 계산 혹은 분석상 여러분이 인트로듀스 하신 거고요. 혹은 제가 임의로 잡은 미지수니까 최종 포맷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VGS랑 V인, Vout에 대한 식이 있으면 VGS는 소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V인분의 Vout을 구하려고 퓨어하게 V인하고 Vout에 관련된 식만 있으면 V인분의 Vout을 구할 수 있지만 중간에 VGS가 있으면 소거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KCL 한번 써볼게요. 아웃풋 노드에서. 자, 그럼 일로 흐르는 전류가 이거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거를 I1이라고 하고요. 자, 저 I1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거 일로 흐르는 전류는 Vout을 요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 그쵸? 일로 흐르는 전류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GM-VGS고요. 일로 흐르는 전류는요, 여러분, I1이라고 하면 걔는 여기가 여러분 전압이 얼마예요? 여기 전압이 Vout 더하기 VGS, 그쵸? 맞죠? 걔가 여기고 여기서 일로 흐르는 전류랑 일로 흐르는 전류가 여러분 표현 가능하죠. 왜? 일로 흐르는 전류는 V인하고 요거 뺀 거를 RS로 나눈 거고 일로 흐르는 전류는 Vout 더하기 VGS를 CGD의 임피던스로 나눈 거고 여기서 이 전류 컴포넌트에서 이 전류 컴포넌트 뺀 다음에 그거를 이쪽에다가 써주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I1까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1하고 이쪽으로 커런트 소스로 흐르는 전류를 합쳐서 Vout 나누기 이 임피던스 한 식을 세운 게 바로 KCL이에요. 자, 그래서 그 KCL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 부분이 바로 다름 아닌 I1이 됩니다. I1이죠? 그쵸? 왜냐면 여기 Vout 더하기 VGS를 놓고 여러분 요거는 이 왼쪽에서 들어가는 전류 이 밑으로 빠지는 전류를 삭감해준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I1만큼 살아남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게 이제 I1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는 거고 GM-VGS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여기 Vout을 요 두 개 캡 합의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정리해 주시면 돼요. KVL, KCL 세울 때는 여러분이 바짝 정신 차리셔서 세우셔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V인분의 Vout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VGS가 여전히 불청객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식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VGS에 관련된 식 하나 더 있어서 소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식 세우기 전에 일단 얘를 V인 뭐 Vout, VGS 이런 텀으로 다 묶어서 세 텀의 V 형태 있잖아요. 걔로 묶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V인은 얘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쓴 거고 Vout은요 다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VGS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있으면 돼요? VGS를 Vin이랑 Vout에 관련된 포맷으로 나타내줘서 여기다가 이거 이제 대입해서 얘를 소거해주기만 하면 땡. 자, 그러면 그거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셔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일로 들어가는 전류랑 요거 좀 지우고 할까요? 자, 여태까지 위에서 쓴 식은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랑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같다고 놓은 거고 우리 지금 뭐 해요?
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I1에 의해서 VGS가 결정된다. 그래서 VGS는 어떻게 됩니까? VGS는 I1 곱하기 SCGS 맞아요? 분의 1. 요거 맞습니까? 그쵸? 요거를 추가로 써서 VGS를 이제 제가 이 텀이 이제 VGS는 해갖고 여기다 넣어줄 수 있는 텀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VGS를 소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Ohm's Law across VCGS를 해갖고 VGS를 한번 소거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I1은 여러분 다름 아닌 여기 소거한 이 텀이 될 거고요. 아쉽게도 VGS가 우측에 또 있기 때문에 VGS는으로 정리해주기 위해서는 얘를 착착 VGS를 넘겨서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착 넘겨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VGS는으로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계산을 직접 하시라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유도해보면 굉장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을 아시고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VGS를 넣어요.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 자, 그래서 이 식을 VGS를 넣어서 써보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식 되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V인이랑 Vout을 서로 쪼개가지고 V는 전부 왼쪽에 Vout은 전부 오른쪽에 해서 여기 텀 해가지고 바로 트랜스퍼 펑션 구하면요. 즉 V인분의 Vout을 S도메인에서 구한 펑션이 이렇게 복잡하게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엄청 복잡하게 나오고요. 우리가 소스 팔로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자, 여기 어느 소스 팔로워에서 출발한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RS가요. 요 RS는요. 여기는 RS입니다. 그쵸? 요 RS고요. 앞에서 잘 대응해 보세요. 다음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게 AS제곱 더하기 BS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정리한 거죠. 위에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S CGS GM. 자, 그럼 여러분 CGS도 가뜩이나 작은데 CGS 가뜩이나 작죠? 이거 작아요. 그래서 이거 작고요. 그래서 GM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큰 값인데요. 그래서 CGS를 GM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는 더 작아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캡의 세상에서 CGS는 상대적으로 작은 캡이죠. 커플링 캡, 바이캡, 백캡 이런 거보다 트랜지스터 캡 딸랑 하나니까 여기다가 뭐 게인을 곱한 것도 아니고 밀러 이펙트로. 그래서 캡 상당히 작은 캡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저항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저항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저항이죠. 1/GM은. 두 개를 곱하면 얘는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 요거는 여러분 1 더하기 S 모시기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CGS분의 GM으로 굉장히 큰 데서 폴을 가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서 제로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안중에 안 두셔도 괜찮은 거죠. 굉장히 큰 값이니까. 왜 우리가 관심 있는 프리퀀시는 이 제로랑 상관없이 이 더 상대적으로 작은 쪽의 프리퀀시 영역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캡하고 R 중에 거의 제일 작은 것들을 곱해가지고 그놈의 역수니까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 영역에 있을 거고 저 제로가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도미넌트하게 결정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고 뭐가 중요할 거다? 주로 여기서 구한 두 개의 폴.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요. 그 두 개의 폴이 중요할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스 팔로워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즉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구한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지금 인풋에 커플링 캡 없으면은 얘는 오로지 어떻게 돼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롤오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뭐예요? 오직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하이 프리퀀시에서 롤오프가 생기는 즉 이 트랜지스터 캡을 결정해서 고려해준 그 트랜스퍼 펑션, 걔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폴 하나, 폴 두 개 있어서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하이 게인을 갖다가 폴 하나, 폴 두 개 갖다가 더 높은 쪽에서 이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20으로 회복되는 제로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라는 걸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nyway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저것들의 캡을 다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캡 얼마예요, 여러분? 얘는 CGD죠. 그쵸? 그래서 CGD 근데 여기는 트랜지스터 두 번째니까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CSB, CDB2 그쵸? CDB2고요. 여러분 CSB2는요 양쪽 둘 다 그라운드니까 없어지셔도 되죠. 그리고 CGS2도요. 여러분 없애주셔도 되죠. 왜? 이쪽도 AC 입장에서 그라운드, 여기도 AC 입장에서 그라운드니까 CGS2도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생기는 트랜지스터 캡들을 이렇게 표시 끝났어요. 자, 그럼 위쪽은요. 여러분 위쪽도 계속 연습해보세요. 여기 뭐예요? CGS1.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지 앞에서 고민하다가 밀러 이펙 안 쓰고 뭐 했어요? 다이렉트 한 방법을 쓴 거잖아요. 실제로 KVL, KCL 써갖고 구한 V인분의 Vout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CGS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적재적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얘를 쓸 때 CGS 저 자리에 얘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 또 다른 캡이 더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 CGS 자리에 다른 그 컴포넌트까지 이제 고려해준 성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쪽은요 CGD2가 되죠. 그래서 CGD2가 아니고 CD1이 됩니다. 그다음 이쪽은요 제가 안 써도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양쪽 단 캡이 똑같으니까 이쪽은요 여기다가 CSB1을 추가해 주셔서 써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 써준 캡은 회색으로 표시하고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캡만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 구하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V인분의 VoutS는 자, 제가 봤더니 AS제곱 더하기 BS 더하기 C가 아니고 1이고요. 위에 뭐였어요? 1 더하기 S. 자, 여러분 뭐였어요? 앞에서 GM분의 CGS였어요. 그래서 GM분의 CGS가 되고 자, 여러분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S의 최고차항인데 GS, GD, SB, SL, CGD, GS 이렇게 된대. 그치? 그러면 그리고 여기 GM분의 RS 있대. 자, 그러면 저 자리에다가 여러분 뭘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CGS 자리에는 CGS1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CSB 더하기 L에는요 CSB 더하기 L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쵸? SB1에다가 L이 지금 요 CDB2의 역할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있잖아요, 얘. 그쵸? 여러분 제 CGD2 저거는 어떻게 고려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라운드잖아요. 그쵸? AC 입장에서 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로 달린 CGD2 이렇게 고려해 주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적재적소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미 일반적인 포맷을 유도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구하면 A는요. 자, 제가 앞에 있는 트랜스퍼 펑션씩 다시 볼게요. A는 GM분의 RS 하고 저 RS는 게이트 쪽에 달린 그건데 이거 저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GM분의 RS 되고요. 자, 여기서 CGD1, CGS1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답은. 그리고 CGD1 더하기 CGS1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 자리에 뭐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요 세 개가 다 더해진 텀이 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렇게 되고요. B는요. B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텀과 비교해서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대입만 해주시면 그러면 GM1분의 CGD1 더하기 누구? 이거 세 놈 더한 얘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적재적소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프리퀀시에 따라서 인풋 임피던스랑 아웃풋 임피던스가 바뀌는 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 설계할 때도 그걸 고려해 줘야 된다. 앞에서 계속 했던 거.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우리 요거 인풋 레지스턴스를 혹은 인풋 임피던스를 보려면 원래 이거 캡 없을 때는요 얘가 다 빨아들였잖아요. 지금 소스 팔로워, 즉 소스 팔로워는 R2니 큰 게 그냥 디폴트로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캡 보면 이 캡이 여러분 인풋 캡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인풋 캡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인풋 임피던스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피던스를 커갖고 앞에 있는 시그널을 다 빨아들이려면 캡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는 이 인풋 캡이 컸어요.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더 작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그랬어요? 밀러 이펙트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얘도 어때요? 밀러 이펙트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 제가 인풋 임피던스에 한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밀러 어프록시메이션 해도 괜찮게 인투이션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그리고 크게 안 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쟤를 밀러 캡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 CX를 두 개로 쪼갤 건데 이쪽에 달리는 거랑 이쪽에 CY에 달리는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CX는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 CGS에다가 어떻게 한 거? 1 빼기 요 AV인데요. 요게 여러분 다름 아닌 뭐였어요? 요 AV가 제가 여기 올리면 얘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개인이 얼마예요? RL 더하기 GM RL 요거였죠? 요게 커먼 소스 아니 요거 지금 소스 팔로워의 개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개인을 고려해서 캡을 구해주시면 저 CX 이쪽에 쪼개지는 캡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더 작아져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밀러 이펙트 그냥 써서 식 적용해 보셔도 좋지만 보세요. 내가 여기 캡 올라가는데 얘가 그냥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
이 지금 커먼 소스, 이게 소스 팔로워에 의해서 제가 X노드의 전압이 상승하면 Y노드의 전압 같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보이는 전압이 반대로 움직일 때나 캡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캡이 크게 보이는 거였지,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는 이펙티브하게 제가 그라운드를 내리면 더 작은 캡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쵸?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예를 들면 30mm 올라가면 저쪽에서 자동으로 20mm가 같이 올라가서 이 양쪽에는 10mV만 걸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캡이 3분의 1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구해보시면, 자, CX는 이렇게 돼서 이쪽에 구해지는 요 캡 있죠. 여기 걸리는 캡이 제가 여기 CGS라고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CXY 대신에 CGS라고 쓰면 CGX에서는 이렇게 다운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럼 이제 토탈 캡 혹은 토탈 임피던스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보이는 CGD랑 여기서 보이는 CX랑 다 합쳐서 써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GS가 오히려 깎여요. 굉장히 작은 캡 더하기 이 CGD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기존의 소스 팔로워에서 있었던 장점인 나름대로 인풋 임피던스가 커서, 인풋 임피던스가 크다는 장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는 이 인풋 캡이 굉장히 커서 인풋 임피던스가 작아졌어요. 밀러 이펙 때문에. 근데 얘는 오히려 밀러 이펙 때문에 어때요? 더 작아지는 거죠, 인풋 캡이.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11.23 요거 보세요.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있던 식 이용해 주셔서 인풋 임피던스 구해봐라.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인풋 캐패시턴스 구하라는 건데요. 그게 결국 인풋 임피던스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이제 원래 저항이 여기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캡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풋 캡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쪽에 있는 CGS1이 좀 깎여서 들어가겠네. 그쵸? 근데 그 깎여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 게인이랑 관련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게인이 얼마인데? 여기서 게인이 얼마인데? 자, AV가 여러분 여기는 게인이, 자, 일반적으로는 시기에서는 RL 나누기 RL 더하기 1/GM 이렇게 됐었죠. 그쵸? 자, 그래서 약간 앞으로 넘어가면 리뷰하기 위해서 여러분 1-AV 여기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데 여기서 여기 RL이 지금 얼마예요? RL은 여기서 이쪽에서 보이는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이는 저항이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한 RL은요, 자, R1하고 R2 그게 이제 패러럴리 연결된 거죠. 그래서 걔가 위아래다가 GM까지 여러분 곱해서 써주시면, 자, 뭡니까? R1 R2 더하기 1/GM R1 R2인데 GM까지 곱해서 써주시면 1 더하기 GM R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1에서 빼주시면 어떻게 돼요? 1에서 빼주신 걸 캡 앞에다 곱해주셔야 되잖아. 빼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있는 게 날아가고 1만 남죠. 그러니까 CX는 혹은 C인 이렇게 걸리는 애는 뭐냐면 CGS1에다가 1 더하기 GM1 R1 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GD1도 고려해 주셔야 되죠. 거기다가 요 캡만 더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총 인풋 캡은 어떻게 됩니까? 인풋 캡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뭐 더한 거? 다름 아닌 CGD1 그냥 더해 주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그냥 그라운드드니까.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소스 팔로워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더 중요해요. 지금 아웃풋 임피던스 굉장히 작았었는데 실제로도 계속 작을 거냐, 그거 보는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피처를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소스 팔로워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 보면 얘도 그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말 안 나오기 위해서 얘를 다이렉틀리 메서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RC는 다 제끼고요. 요 CGS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Zout 있잖아요.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R이나 다른 C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추가해 주셔서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Zout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캡이 나중에 추가로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이 Zout이랑 C 여기서 생기는 걸 서로 패럴럴리 해갖고 또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다른 애들 다 냅두고 요 C, GS, RS 있을 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죄송합니다, 소스 팔로워에서 RS, C, GS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 이렇게 뭐가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R 무한대라고 하면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여러분 또 어때요? 또 여기서 이쪽에서 고려하는 거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오직 얘가 굉장히 잘 고려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추가 캡이 더 달리면 여러분 그거 고려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RS를 뭘로 바꾸면 돼?
이쪽에 걸리는 저항이 단순히 RS가 아니고 이 캡까지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RS랑 요 캡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패러럴로 연결된 거구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쪽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어디야? 이쪽에 캡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캡이 있으면 요 RS랑 여기 있는 C1이 서로 패러럴리 연결된 게 저쪽으로 통째로 임피던스를 보이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RC를 니글리티드 하고, 자, V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Z 아웃 한번 구해보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VX 넣고 IX 해갖고 뭘로 구해주시면 돼요? Z 아웃은 VX를 IX로 나눈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걔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산수니까요. 그냥 구해주시면 되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일로 뭐가 들어가? 일로 이렇게 IX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 그쵸? 일로 IX가 흘러 들어가고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 얘네들이 패러럴리 연결한 거 전압을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어. 그쵸? 그럼 그 전압이랑 요 VX랑 뺀 거가 바로 요 CGS에 걸리는 전압이야. 전압을 구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그 전압이랑 여기 IX랑 SCGS 곱한 거랑 서로 같다고 놓으면 IX랑 VX랑 이제 관련된 식이 나오고요.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구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시라고요? 얘를요 IX하고 RS 1 over SCGD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거를 이게 전압이잖아요. 이 노드 전압이 여기잖아요. 그거랑 VX를 빼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1 over SCGS로 나누면 그게 다시 IX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하면 다름 아닌 요거예요. 그래서 IX분의 VX 구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돼요? 폴 하나, 제로 하나예요. 폴 하나, 제로 하나인데 누가 큰지 명확한가요? 얘는 제로 얼마? 자, 제로가 어디서 생김? 자, 어디에 생기냐면 1 over RSCGS 여기서 생기네. 여기서 생겨. 이게 제로야. 그리고 폴은? 자, 폴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갑자기 증가해. 여기서 폴은요? 폴은 1 그리고 GM CGS 자, 죄송합니다. 자, GM 1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GM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GM CGS S잖아요. 그러니까 폴은 어디서 생겨요? 폴은 오메가 축에서 폴은 CGS GM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로랑 폴이 각각 생기는 거고 얘네들이 기울기를 바꿀 텐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기울기가 증가한다 감소하는 건다만 표현한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만큼 깎인다는 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기울기 증가하는 거지 참.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폴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로랑 폴을 비교해봤더니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라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굉장히 작고 얘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 폴이 일반적으로 더 클 것 같아 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고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 RS 있잖아요. 이 RS도 만만치 않게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RS랑 이 GM분의 1이랑 누가 더 크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RS가 굉장히 작다 그럼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어? 우리가 소스 팔로워를 어디다 써요? 소스 팔로워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RS는 굉장히 작은 거죠. RS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작게 만들려는 게 목표잖아요. 1 over GM으로. RX를 우리가 앞단에서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가 더 작은 소스 팔로워로 인해서 얘를 다 받아들여갖고 내가 아웃풋 임피던스 진짜 작은 걸로 다음 스테이지에 제대로 쏴줄게 하는 게 소스 팔로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스 팔로워를 썼을 때는 보통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앞단의 아웃풋 임피던스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형태고 다시 말해서 누가 더 뒤에 나와요? 누가 더 뒤에 나와요? 얘가 더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두 경우를 다 고려해 주셔야 돼요. 뭐예요? 얘는 RS랑 1 over GM이랑 어때요? 1 over GM이 더 작은 경우. 얘는요 RS랑 1 over GM이랑 어때요? RS가 더 작은 경우. 여러분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쪽에서 기울기 증가, 이쪽에서 다시 기울기 감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폴 제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폴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렇게 구현된 거는 임피던스가 S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죠. 얘는 J 오메가 L하고 비슷한데 그쵸. 인덕터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인덕터랑 아웃풋 임피던스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웃풋 임피던스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Z-out을 보시면 요 Z-out을 구해보시면 요렇게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 크기가 제가 요거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 마치 인덕터처럼 동작하는데 그 크기가 조절 가능한 인덕터인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 크기가 조절 가능한 인덕터라는 게 뭐야? 원래 인덕터도 여러분 크기 조절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인덕터를 갖다 쓰지. 이거를 내가 지금 인덕터라고 막 포장해갖고 이거 지금 인덕터처럼 쓸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얘를 인덕터로 갖다 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스 팔로워를.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덕터는 진짜 커요. 예, 칩에서 너무 커요. 트랜지스터 하나랑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로 만약에 인덕터랑 똑같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현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인덕터거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만 똑같으면 그건 그냥 인덕터예요. 거기 인덕터가 있는 거랑 똑같이 동작해요, 회로가. 아날로그 서킷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자, 내가 엄청나게 큰 인덕터를 갖다 넣느니 트랜지스터 하나 작은 거 넣어가지고 칩을 굉장히 조그맣게 하면서 마치 인덕터를 활용해서 사용한 것처럼 인덕터를 써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 쓸 때 특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인덕터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인덕터로 구현할 때,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인덕터를 구현할 때 그때 많이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리스폰스를 갖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소스 팔로워 마지막 요거 보시면 얘가 소스 팔로워죠, M3. 자, M3고요. 자, 얘 앞에는 V인이 뭐예요? 뭐야? 얘는 커먼 소스예요. 그래서 커먼 소스 다음에 소스 팔로워 나오는 거 굉장히 일반적인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얘가 람다 0 아니고 얘도 0도 아니고 얘도 0도 아닌데 얘만 0으로 놓고 우리가 모든 캐패시터 다 무시하고 CGS3만 있을 때 요거죠. 그때 아웃풋 임피던스 한번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 아웃풋 임피던스 아까 어떻게 구했었는데? 우리 앞쪽에서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는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저 RS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요 RS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R1이랑 R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캡이에요, 얘가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얘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이 커먼 굉장히 큰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임피던스 때문에 이 커먼 소스 스테이지만 있으면 넥스트 스테이지로 아웃풋을 잘 전달 못할 여지가 많은데 이 소스 팔로워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1/GM. 자, 어떻게 돼요? 아웃풋 임피던스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아웃풋 임피던스 제가 써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S 곱하기 GM분의 CGS. 그쵸? 그 다음 위에는요? GM분의 1로 나누고 1 더하기 S, RS, CGS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Z 아웃이잖아요. 자, 요걸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아마 다운 시킬 거예요. 여러분 S에다가 굉장히 큰 값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S에다 굉장히 작은 값 한번 넣으면 1/GM 우리가 알고 있는 값 나오고 S에다가 큰 값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Z 아웃이 자 커지긴 커질 텐데 그래도 이 R1하고 R2 패러럴보다는 작은 값으로 수렴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어쨌든 아웃풋 임피던스 구하라. 아웃풋 임피던스 구하라. 그럼 저 자리에다가 뭐 넣어주시면 돼요? RS에다가 R1, R2가 패러럴리 연결된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써줄게요. GM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GM3고요. SC, GS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1 더하기 SRS 대신에 뭐 넣는다? R1, 패럴럴 R2 이렇게 되고 CGS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 이렇게 해서 소스 팔로워까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뭐 한 거냐면 커먼 소스 그리고 커먼 게이트 그리고 소스 팔로워 세 가지 모스펫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봤고요. 게인은 어떻게 되는지,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지 새롭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나중에 여러분이 더 복잡한 회로 설계하실 때 얘는 단순히 뭐예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고려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야, 얘는 밀러 이펙 때문에 인풋 임피던스가 그렇게 깎게 먹더라, 하이 프리퀀시에서. 얘는 야, 인풋 임피던스 애초에 작더라. 그리고 게인이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폴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셋 다 어떻게 돼요? 공통적으로 폴 두 개가 있어서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폴 두 개가 많이 잡아먹더라. 그래서 너무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는 게인이 잘 전달 안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리퀀시를 잘 넣어줘서 걔도 앰플리파이어가 미드밴드 게인으로 그 앰플리파잉이 되려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라는 거를 여러분 폴 구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앰플리파이어만 배운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모두 배웠어요. 캐스코드도 배우고 디퍼런셜 페어도 배웠었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조금 더 개선된 구조였죠. 그래서 요거 많이 쓰고요, 실제로. 요거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캐스코드나 디퍼런셜 페어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거에 대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알고 계시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캐스코드 혹은 디퍼런셜 페어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확장하셔서 구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